만약 전 세계의 국경이 싹 사라지고 모든 철도가 하나로 연결된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싶으신가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영국 런던까지 거리는 약 14,057km. 하나로 연결된 철로를 따라 KTX가 쉬지 않고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의 시간은 약 47시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까지 이틀이면 갈 수 있다니 KTX의 빠른 속도가 실감이 나시나요? 우리 일상과 너무 가까워 실감이 잘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KTX는 세계에서 5번째로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4월 1일 첫 운행을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열차 운행을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속열차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죠. 그렇다면 KTX는 어떻게 빠르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선로에 있습니다. 먼저 무거운 고속열차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탄탄한 선로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고속철도 선로에는 특수공법으로 시공된 침목이 사용됩니다. 이걸 바로 PC 침목이라고 하는데요. PC 침목은 철선을 내장한 콘크리트 침목으로 목재보다 내구성이나 내식성이 훨씬 뛰어나고 인장력에 약한 일반 콘크리트의 약점을 보완해 레일의 좌우 궤관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비밀은 바로 레일에 있는데요. 혹시 KTX를 탔을 때 덜컹거림을 느껴본 적 아마 없을 겁니다. 일반 철도의 경우 25m의 짧은 레일로 연결돼 연결 지점에 틈이 생기면서 열차를 타고 있을 때 덜컹거림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고속철도의 레일은 이 빈틈이 없기 때문에 열차가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덜컹거리지 않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긴 레일을 어떻게 빈틈없이 설치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게도 고속철도의 레일 또한 처음부터 하나의 레일은 아니었습니다. 고속철도의 레일은 특수 제작한 300m의 장대 레일을 사용합니다. 이 장대 레일을 선로에 설치하고 특수 용접을 통해 하나의 레일로 탄생하게 되죠. 앞으로 지구 반대편까지 이 레일을 설치하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고속철도는 아니지만 실제로 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베를린까지 횡단했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때는 1936년 일제강점기 뜨거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8월에 개최될 베를린 올림픽으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경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성원을 받으며 한 젊은 청년이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수. 당시 베를린 올림픽 출전을 위해 6월 4일 열차에 탑승했는데 신의주와 하얼빈을 거쳐 소련 치타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탑승해 베를린까지 장장 14,000km가량의 거리를 횡단했습니다. 이때 걸린 시간은 장장 보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죠. 보름간 열차에만 있었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답답했을 것만 같네요. 만약 손기정 선수가 지금의 KTX로 여정을 떠났다면 오랜 시간 고생하지 않고 더욱 편안한 여정이 됐을 텐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쩜 미래에도 현재 KTX를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요?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곧 훨씬 더 빨리 달리는 고속열차의 시대가 올 테니까요. 이미 우리나라는 고속철도 수요가 꾸준히 높아져왔고 고속열차 운행이 늘면서 선로의 용량이 부족해졌죠. 이러면 KTX가 아무리 빨라도 무용지물, 특히 경부고속선 KTX와 수서고속선 SRT가 합류하면서 한 특정 구간으로 열차가 모이게 되는 심각한 정체 구간이 생겼는데요. 이 특정 구간, 바로 평택 5송 구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고속열차들은 각기 다른 출발역에서 서로 다른 목적지로 향하지만 평택 5송 구간에서 경로가 겹치게 되는데요. 아무리 빠른 고속열차라도 선로가 하나뿐이라면 다른 열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심지어 열차가 매진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은 열차를 운행한다면 더욱 밀리기만 할 뿐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선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이 바로 평택 5송 고속철도 2복선화. 평택 5송 구간에 총 2개의 선로를 추가해 더욱 많은 열차가 운행되도록 길을 확보하는 사업이죠. 특히 이번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고속철도 건설 사업으로 평택과 5송 구간 지하에 약 47km 길이의 지하 고속철도를 신설해 현재의 선로 용량인 190회보다 약 2배수 많은 380회의 선로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길이의 터널을 대체 어떻게 안전하게 뚫을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은 바로 쉴드 TBM 공법에 있습니다. 쉴드 TBM 공법은 쉽게 말해 거대한 두더지 기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머리 부분인 커터가 회전하며 마치 두더지가 땅을 파듯 안반을 깎아 앞으로 나아가죠.
그렇게 깎인 안반 부스러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고 그렇게 터널을 뚫는 동시에 벽면을 채워나가는 세그먼트 공법이 진행됩니다. 세그먼트 공법이란 지상 혹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벽체를 전용 대차를 통해 터널 내부로 이동시켜 가설 장비로 재조립하는 공법입니다. 그렇게 터널로 옮겨진 분절된 벽체, 즉 세그먼트를 TBM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터널의 벽을 부착해 나갑니다. 그렇게 쉴드 TBM 공법과 세그먼트 공법을 통해 튼튼하고 안전한 터널이 구축되죠. 이 과정을 거쳐 튼튼하고 안전한 선로가 놓이게 되면 지금보다 빠른 속도의 고속열차가 운행될 예정인데요. 한층 수준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철도 기술력. 지난 6월에는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기도 했는데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철도가 현실화되는 날이 머지않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 여름과 함께 찾아오는 이것, 장마! 연평균 강수량의 40% 이상이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리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장마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다는데요? 장마라는 단어는 한자어와 순우리말의 합성어로 오랜 기간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여름이 되면 고온다습한 폭염과 기록적 폭우가 반복되면서 마치 동남아시아와 같은 열대기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장마 대신 여름철인 6월에서 8월까지를 우기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한반도의 여름. 이름은 바뀔지언정 긴 기간 비가 내리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언제나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가 올 때마다 주의가 필요한 곳이 있으니 바로 집중호우 취약 주거지입니다. 집중호우 취약 주거지 중 하나인 반지하는 유독 수도권 일대에 몰려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반지하는 원래 주거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때는 1960년대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크나큰 후유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휴전선의 존재는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서진 일상을 되돌리는 것도 시급한 문제였죠. 그렇게 문제 해결에 고심하던 와중에 나온 방법이 전쟁 대비용 공간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전쟁 대비용 공간을 필수로 설치하는 법안을 마련한 건데요.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산업 발전과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수용할 주거 공간이 부족해진 겁니다. 이때 눈에 들어온 공간이 바로 전쟁을 대비해 만들었던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지하층 거주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현실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거기에 1975년 건축법 개정으로 지하에 대피 소형 거실 설치가 가능해지자 지하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면서 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이 와중에도 수도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지하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게 되죠. 이렇게 수도권의 반지하 주거 공간이 대거 형성되면서 현재 국내 반지하 세대 수는 약 32만 7천여 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국민이 지하 공간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거 용도가 아닌 공간인 만큼 침수 피해에 취약한 것이 사실인데요. 여기에 쪽방과 고시원을 더해 주거 취약 지역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주거 취약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침수 대비 행동 요령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침수 대비 행동 요령 첫 번째, 가스와 수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린 뒤 신속히 대피합니다. 두 번째, 현관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창문으로 대피하거나 119로 신고해 구조를 요청합니다. 세 번째, 탈출 시 이동에 불편한 신발은 피하고 난간에 의지해 신속히 탈출합니다. 네 번째, 지하 주차장에선 차량을 두고 몸만 신속히 대피합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 진입은 절대 피하고 안전지대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이런 침수 대피 요령 외에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침수 방지 시설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겠죠? 지원 항목 첫 번째, 출입구와 창문으로 단시간에 물이 차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 설치. 지원 항목 두 번째, 반지하 공간에 유입된 물을 자동으로 내보내 침수 시간을 지연시키는 배수 펌프 설치. 지원 항목 세 번째, 배수구 역류를 방지하는 역류 방지 배수구 트랩 설치. 이 밖에도 대피 골든타임과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침수 발생 시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는 수위 감지 센서도 지원하고 있고요. 일상에서는 방법용이지만 침수 시 비상 대피로로 사용할 수 있는 개폐 기능 방충망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22년 4,440호에 이르는 지하세대 전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차수판, 배수펌프 등 침수 방지 시설 5종을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민이 집중호우에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상습 침수 우려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반지하 매입 임대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보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침수 방지 시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현재 비정상 거처를 떠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국토부에서는 무이자 대출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에서도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동하는 경우 월세를 최고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이주 지원 사업의 핵심은 바로 중복 지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반지하 가구의 이주를 지원하고자 힘을 모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서울시의 월세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중복 수혜가 가능해지면서 대상자는 최대 1억 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필수 서류를 준비하신 후 시중 5개 은행 중 한 곳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은행의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지원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주거 취약 주민들이 보다 나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꿈의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럭셔리한 펜트하우스? 편리한 주상복합? 넓은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 저마다 꿈꾸는 집의 형태는 다양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집의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벽 너머에 있다는 사실. 바로 집을 이루는 건물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건물들을 마주합니다. 이 건물들의 구조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벽식 구조, 두 번째는 기둥식 구조, 세 번째는 무량판 구조입니다. 이 3가지 구조에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죠. 먼저 벽식 구조는 슬래브와 벽체로 이루어져 기둥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시공 비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우수해 건물이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벽식 구조는 위층의 소음과 진동이 벽으로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다른 구조에 비해 소음이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빌라와 같은 다세대 주택에서 주로 쓰이는 구조죠. 기둥식 구조는 기둥과 보가 천장을 받치는 구조로 벽식 구조와 다르게 위층에서 전달되는 소음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 비용이 많이 들고 층고가 높아 세대수 수용이 적은 것이 단점인데요. 기둥식 구조는 라멘 구조라고도 불리며 주로 초고층 빌딩이나 주상복합 건물에서 흔히 쓰이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량판 구조는 기둥식 구조의 건물과 유사하지만 보가 없이 슬래브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로 벽식 구조보다 층간 소음이 적고 실내 공간 활용률이 높습니다. 지하 주차장과 같은 시설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의 경우 기둥과 천장의 연결 부위에 하중이 집중되면서 연속적인 붕괴가 발생하는 일명 펀칭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시공 과정에서 오차를 최소화하고 품질 관리와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부실 시공 논란으로 위험한 구조라 평가받는 무량판 구조는 안전 관리가 엄격한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안전한 구조인데요. 2013년 삼성동에서 일어난 헬기 충돌 사고 당시 외벽은 일부 무너졌지만 건물 자체는 안전했는데요. 이 건물 또한 무량판 구조였죠. 안전과 비용 등 다양한 면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인 건물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시공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경우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쓰이는 안전 관련 구조 부재 개수는 약 1000개 이상.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 없지만 안전에 소홀해지기도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반복되는 사고에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 국토교통부에서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즉각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LH가 지은 아파트 중 사고 현장과 유사한 무량판 구조 91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이 발견된 20개 단지를 찾아내고 9월 이내로 보강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초 점검 대상에서 빠진 11개 단지는 조사에 착수해 9월 이내에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 19개 단지는 민간 건설사와 협의해 조속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시공 단계에 있거나 17년도 이후에 준공된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서검토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설계도면 분석부터 비파괴 검사, 콘크리트 강도 조사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는데요.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점검 결과 보강이 필요한 경우 추가 안전진단을 실시해 해당 시공사가 책임지고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책임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며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계의 전관유착과 전관예우를 근절하고자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과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공정하고 치밀한 조사를 진행하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편의점 점포수는 약 4만 8천여 개. 그중 서울시에 있는 편의점 점포수는 8,493개일입니다. 반경 1제곱킬로미터의 공간 안에 14개의 편의점이 존재하는 셈인데요. 1인 가구가 늘면서 소량 구매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이후 집과 가까운 곳에서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편의점은 주거 환경의 필수 시설로 자리 잡았죠. 편의점이 역세권처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편세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인데요. 그런데 6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편의점은 물론 목욕탕, 카페 하나 없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경북에 있는 노후 산업단지입니다. 우리나라 노후 산업단지 대부분이 겪고 있는 편의시설 부족 문제,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역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심이 되어 왔는데요. 특히 1세대 산업단지인 구로공업단지를 주축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1274개의 산업단지에 12만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제조업 분야 생산율 62.5%, 수출률 63.2%, 고용률 53.7%를 맡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산업단지의 약 37%가 착공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인데다 입주업종 제한에 따른 신산업 입주의 어려움, 토지용도 제한으로 편의시설 또한 부족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시설, 제도, 인력 세 가지 요소가 노후화된 삼노 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에는 노후 산업단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요.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단지의 노후화, 과연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영국의 트래퍼드 파크, 독일의 아우토슈타트, 해외의 유명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이 지역들의 비밀. 이곳들 또한 우리나라처럼 과거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때는 19세기 말 공업시대가 열리며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철도와 항만 부근을 입지 삼아 산업단지를 대거 조성했습니다. 현재 영국의 중서부 맨체스터 서쪽에 위치한 트래퍼드 파크는 1896년 조성된 세계 최초의 산업단지로 공업도시의 시초가 된 곳으로도 유명하죠. 이 트래퍼드 파크의 부흥기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39년부터 1945년이었는데요. 당시 운하, 항만, 철도 등이 고르게 발달한 교통의 요충지로 군수물자 제조와 운반의 최적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도시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영국 곳곳에는 트래퍼드 파크보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들이 생겨났고 한때 약 7만 5천 명에 달했던 근로자 수가 1만 5천 명까지 줄어들 정도로 몰락의 길을 걷는 듯했는데요. 하지만 남은 근로자와 정부가 힘을 합쳐 산업단지 희생을 위한 트래퍼드 부활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정부와 민간기업, 지역주민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실행된 이 프로젝트는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낡은 산업단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데 힘썼는데요. 그 결과는 대성공! 약 990개 기업의 신규 입주, 2만 9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전성기를 훌쩍 뛰어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죠. 노후 산업단지의 부활은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독일 중북부 볼프스부르크는 자동차 산업으로 세계 최고라 여겨지며 1900년대 초중기까지 승승장구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 밀려 쇠퇴기를 맞습니다. 그렇게 쇠락하던 도시는 1994년 정부와 민간 자동차 기업이 합심해 아우토비전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요. 이 프로젝트 중 조성된 자동차 테마파크는 단 6년 만에 자동차 산업의 디즈니랜드라 불리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실업률 17%에서 8%까지 하락했고 약 1만 2천 개의 일자리까지 창출하면서 현재까지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이런 노후 산업단지의 부활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노후 산단의 부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죠? 변화의 가능성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 30년간 유지되어 왔던 산업단지 관리 제도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예정인데요.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시대에 맞는 첨단 신산업단지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후 산업단지 규제 개선을 실시합니다. 그 첫 번째, 입주업종 제한 해소입니다. 그동안 산업단지에는 조성 당시에 정해진 입주업종을 변경할 수 없어 새로운 기술 분야가 입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5년마다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신기술 분야의 입주를 원활하게 하는 것은 물론 법률, 금융 등 서비스업 또한 입주할 수 있도록 변화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 용도 변경 면적을 상향합니다. 기존의 산업용지로 제한되어 있던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는데요.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브랜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별 특색을 담아낸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의 마스터 플랜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면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인데요. 이미 창원에서는 생산 제조 중심 기계 산업에서 방위 원자력 산업으로 변화를 준비 중이고요. 철강 산업이 중심인 광양에서는 2차 전지, 수소에너지 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판 트래포드 파크와 아우토슈타트를 실현하는 날이 올 수 있겠죠? 첨단 산업과 신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청년 모두가 찾고 즐길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힘쓰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